1억 정도 가지신 그 지방 거주자분들이 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실지 또 투자를 하실지 되게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시고 나 1억 정도 가지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투자 중에 어떤 부분으로 결정해야 될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될지 배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또 내가 1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불려나갈 때 네. 어떤 스텝을 밟아나가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25살 청년입니다. 열심히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싶어 드디어 사연을 써봅니다. 정확히는 어머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1살 어린 동생과 둘이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 돈을 빨리 벌어서 고생하신 어머님께 효도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대기업을 가고 싶었고 운이 좋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매번 어머니 집을 갈 때마다 좁은 화장실, 오래된 세탁기, 냉장고를 보며 죄송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니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집을 사드리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너희한테까지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며 지금 사는 것도 만족한다고 하세요. 어릴 때 학원 한번 보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하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제일 젊고 한창이셨을 때 우리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어머님께 이사 걱정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시라고 새 집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요즘은 어머님과 동생과 함께 이곳저곳 돌아다닙니다. 어렸을 때는 같이 여행 다닌 기억이 잘 없는데요. 주변 친구들 보면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차를 사서 가족들과 아버지 산소도 같이 다녀오고 청송 얼음골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돈 벌기 잘했다 뿌듯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머님은 항상 저희를 위하고 피해 끼치는 걸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즐기시는 분이시죠. 최근 기억나는 일은 저는 회사 기숙사 사물함에 간식을 넣어두곤 하는데요. 최근에 그 간식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내 간식을 누가 다 가져갔다. 근데 어머님은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그걸 가져갈 만큼 배고팠나 보다. 다음에도 같은 자리에 넣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닮아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원동력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갚으면서요. 예전에는 제가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숨겼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같이 식사할 때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어머니를 제가 책임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동생과 어머님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왕 선물하는 거 똘똘한 한 채를 사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처음이고 아직 공부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만 너무 앞서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소중히 모은 1억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발 한 번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좋은 어머니 밑에 네. 훌륭한 아들이 큰다고 네네. 제가 엄마로서 제가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네네. 이 사연을 보면서 좀 되돌아볼 수가 있었고요. 어머님과 아드님이 서로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아들은 엄마한테 보답하려고 취업도 일찍 하고 돈도 열심히 모았고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정말 아들한테 아빠가 안 계시지만 못지않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혼자 네. 아들 키우는 게 정말 어려운데 네. 그거를 어머님이 또 노력을 하셨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을까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이분을 잘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닉네임도 하계돌파님인데 가계부를 좀 봤습니다. 일단 뭐 주식과 예금이 저 자산의 전부예요. 주식과 예금을 합해보면 1억 1,500 정도 모으셨고요. 최근에 차를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자산은 한 1억 500 정도 있고요. 본인 급여가
400만 원이에요. 지출을 보니까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94만 원이에요, 월 지출이. 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봤을 때 한 저축은 한 3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월급이 400만 원인데 네. 저축을 300만 원 하시네요. 네. 지금 거의 극도의 수준으로 한 네. 80% 정도는 네. 저축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이에요. 25살입니다. 네, 이분이 궁금하신 사항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부산에 어머님 집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부산에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사드려야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1억 정도 있는데 돈은 충분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부터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 저 잘하고 있는 거겠죠? 부동산 망한다, 곧 집값 떨어진다 뉴스를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집을 보러 다녀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바로 전화해볼게요. 네, 한계돌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음과 모임입니다. 제가 한계돌파 닉네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닉네임을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삶을 살아갈 때마다 네. 뭐 한계점이 있고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돌파해 나가면서 살고 싶어서 짓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최고입니다. 25살 네, 이런 생각을. 저는 25살 때 네. 주류를 파는 집에 모여서 한계를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계돌파님은 정말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지금 한계돌파님이 사연을 보낸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제 어머님께 이제 집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열심히 모은 돈이 어느 집이든 뭐 해드릴 순 있지만 나중에 더 미래에 나아가서 이제 이 돈이 좀 허투루 안 사용되도록 집을 살면서도 이제 자산 증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뭔가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너무 고민이 되고요. 일단은 부산에 지금 어머님 집을 이제 사드리고 싶은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집이 자산 증식이 되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계돌파님이 가지고 있는 1억으로 부산에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계돌파님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부산에 1억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거기에 어머님이 거주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은 어머님도 부산 집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고 한계돌파님도 부산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계돌파님 명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좋은 점은 어떤 게 있냐면 한계돌파님이 지금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400만 원 소득 중에 지금 300만 원 저축하고 계시잖아요. 1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억 정도 대출을 끈다라고 했었을 때 원리금이 한 100에서 140만 원 정도 사이가 나와요.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도 300만 원에서 140을 빼면은 16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160만 원 정도는 저축이 또 가능한 거예요. 내 집을 산다고 해도. 그리고 그 집에 어머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집은 한계돌파님 명의의 집이면서 어머님도 같이 부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거는 제가 왜 대출을 말씀드렸냐면 무리한 대출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내가 원리금을 내고 나서도 저축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계돌파님이 저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혹시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이 방향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부산에 제 집을 마련하면서 어머님도 같이 살 수 있으면 너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나중에는 또 지금 포항에 집을 또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는 제가 같이 저축을 하면서 포항에 집도 같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부산을 왜 지금 사도 된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궁금하진 않으세요? 네, 그것도 궁금해요. 그죠? 네. 네네. 그러니까 부산이 왜 지금 내 집 마련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포항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부산에 어머님 집 왔다 갔다 했었을 때 네. 그 부산 주변에 새 아파트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 못 보셨어요? 어떻어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계속. 그죠. 막 어딜 가도 막 부산에서 막 공사하고 있고 막 새 아파트 올라오고 막 이랬잖아요. 부산이 근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새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입주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산에. 그러면서 전세가 굉장히 많고 전세가가 굉장히 싸게 내려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너무 싸니까 이게 매매가도 같이 내려와져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지금 한계돌파님이 생각해보시면 네. 이게 이제 혹시 그 종이를 뭔가 넘기시고 계신가요? 혹시 어떠신가요? 지금? 맞아요. 지금 적고 예. 있어가지고. 그 종이 넘기는 소리가 그 굉장히 리얼하게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를 것 같아서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싸기 때문에, 그리고 한계돌파님 예산으로 영끌이 아니라 적정하게 만든 예산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산에 내 집 마련을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그런 건가요? 모든 지역이 그렇지 않아요. 부산이 그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시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지금은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해운대구, 동래구 네. 뭐 이런 데 들어보셨죠? 수영구 네, 이런 데 맞아요. 있죠. 네. 해수동이라고 불리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부산에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싸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데보다 더 좋은 데에다가 지금 부산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면은 어머님을 위한 집이면서도 그 한계돌파님의 자산을 좀 증식시킬 수 있는 집이 될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좀 어딜 봐야 할지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고민이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어딜 봐야 할지. 그거를 유디님이 좀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돌파님. 돌파님 안녕하세요. 권혜주입니다. 지금도 약간 종이를 넘기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네. 겉옷이 좀 소리가 나는 거. 겉옷이었구나. 이거 제가 겉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네, 벗으셔도 되고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춥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네. 제가 한계돌파님을 위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부산은 대한민국 최남단에 여기 위치해 있어요. 그 부산을 저는 크게 세 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중심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부산 진구,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를 저는 중심 생활권이라고 불려요. 이거는 뭐 정부나 뭐 다른 매체에서 나눈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설명드리기 쉽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중심생활권의 동쪽을 동부산권이라고 합니다. 네, 뭐 해운대,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를 저는 동부산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심생활권의 왼쪽 저는 서부산권이라고 불러요. 이 지역을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까지 저는 나누고 있어요. 일단 중심생활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 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부산역이 있습니다. 네, 부산역이 있다는 의미는 과거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역이라는 이런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거는 이 지역에 옛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그럼 지금 이 지역은 낙후된 곳이 많아요. 네, 그래서 중심생활권은 지금은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환경 개선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부산권은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처럼 부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가장 비싸겠죠. 그래서 해운대구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해운대구에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좌동 신시가지라고 해서 90년대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이름은 신시가지인데 네. 90년대 들어왔었을 때 네. 신시가지였어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90년식 연식이고요. 옛날에 30년 전에 여기 해운대구 같은 좋은 곳에 여기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부산에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다 좌동 신시가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학군도 생기고 또 환경도 좋아지고 또 여유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 좌동 신시가지 좌측에 우동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은 신기하게 오른쪽에 좌동이 있고요. 왼쪽에 우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동에는 마린시티 아시죠? 부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그런 마린시티를 포함해서 뭐 센텀, 또 해운대자이 이런 부산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 우동이에요. 해운대구의 옆에 보면은 좌측에 수영구라고 있어요. 근데 수영구는 부산에서 옛날부터 부자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약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왜 뜬금없이 서장이 남천동 사는지 물어보셨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서울로 따지면은 너그 서장 압구정동 살지? 랑 비슷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여유 있는 그리고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그 부자들과 내가 사우나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영구에 난천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영구는 부산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산다 이런 지역이고요. 또 수영구에 2호선이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2호선을 따라서 남구를 가면은 그 2호선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와 해운대구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동부상권에 위치해 있고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남구에 굉장히 내 집 마련이나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남구에는 금융센터가 있어요. 부산은행 본점도 있고 금융센터가 있다 보니까 연봉도 괜히 많이 주고 그래서 일자리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가서 연제구를 가면은 연제구는 뭐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청 그리고 거제역 주변에 뭐 법원, 검찰청 이런 안정적인 직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제구는 그래도 안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위에 동래구는 학군이 좀 좋아요. 사직 학군도 있고 그래서 해운대구에 좀 들어가기 자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차선책으로 동래구 학군지를 좀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단지들은 환경이 굉장히 좋으면서 그 부산에서도 선도가 높은 동부산권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한계돌파님께서 지금 4억에서 한 5억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잡아도 전혀 영끌이 아니니까 10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금액대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부산에서 가장 좋은 해운대구를 볼게요. 평형을 23평에서 28평으로 소팅을 했어요. 그리고 해운대 좌동을 보니까 부산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지만 가격대가 3억 정도 합니다. 괜찮죠? 좌동 가보셨어요? 자동은 가본 것 같아요. 우동이나 아니면 중동을 가보셨을 텐데 왜냐면 거기는 새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를 우선적으로 찾긴 해요. 근데 한계돌파님의 예산으로 해운대구에서는 좌동을 좀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중동과 우동은 아파트 가격이 한 7억대 정도 하거든요. 새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좌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봤을 때 3억대 아파트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아무거나. 제가 남구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남구에 있는 2호선 라인 중에 4억대로 살 수 있는 새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그냥 새 아파트도 아니고 최근 3년 이내, 뭐 5년 이내에 지어진 새 아파트들이 한계돌파님 예산으로 매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자모님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한계돌파님, 해운대하고 이제 남구 얘기 들으셨고, 네. 이제 막상 집을 산다라고 하면은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고민되시는 거 있으실까요? 어때요? 네, 일단 뭐 대출도 그렇고 네. 가서 어떻게 봐야 될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작점을 좀 잡아드리면 저랑 아까 그 대출을 어느 정도 끌었을 때 내가 저축이 되느냐를 계산해 봤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그 네이버에 대출 금리 계산기라고 치면 거기에 내가 대출을 3억을 끌었을 때 내야 되는 원리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내가 3억 정도를 대출을 끌어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집을 알아보러 가야 되거든요. 저도 부산이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산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부산을 임장을 정말 많이 다녔고 부산을 되게 잘 알아요. 어디서부터 다니면 좋을까 내가. 왜냐면 부산이 너무 넓은데 그쵸? 일단은 유디님이 정해준 그 지역 범위 안에서 동부산권을 내가 다녀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동부산권에서 2호선을 타고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좌동이 나오고 그 2호선을 타고 넘어오면은 수영구에서 남구까지 넘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역을 기준으로 위아래 있는 아파트들을 내 예산에 맞는 아파트들을 조사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꿀팁을 드리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연식이 중요합니다. 연식. 그래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아까 한계돌파님이 저 해운대구가 목표예요 라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부산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디님이 구축 아파트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지, 해운대구에서도 연식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우선순위는 신축 아파트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지하철을 타세요, 2호선을. 네. 그리고 좌동까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좌동에서부터 남구까지 2호선을 타고 역을 기준으로 위아래 아파트들을 조사하는데, 네. 거기에서 연식이 좋은 것부터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예산에 맞는 아파트를 고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의사결정할 때 되게 고민될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운대구건 동래구건 남구건 부산 안에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데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연식이 괜찮은 거를 고르시면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랑 거주하기 좋은 데로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남구 신축도를 고른다라고 한다면요, 네. 하나 주의점이 있어요. 남구가 네. 지금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길 가보면은 되게 정신이 없다고 느껴져요. 근데 거기가 재개발이 돼서 되게 정신없는 건 앞으로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환경만 보고 아 여기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구에서 지하철 타고 남천동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학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예로부터 학군이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 학원을 다닐 수가 있고 학교도 보낼 수가 있어서 남구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개발되는 환경만 보고 선택하시면 좀 그 부분을 잘못 선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거기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어수선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부터 네. 남구까지 그렇게 조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좀 어떻게 공부하고 집을 보러 다녀야 되는지 그래도 계획이 좀 세워질 만큼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네. 일단 직접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까지의 자금을 가지고 볼 수 있는지 일단 그런 집부터 좀 추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직접 한번 가보고 어디가 괜찮을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아, 좋아요. 지금 완전 완벽하게 너무 잘 이해를 하셨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직접 가서 이 아파트를 골라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식만 이제 좀 잘 확인하고 이제 가면 되는 건지, 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재개발이 되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돈 가격 범위 내에서 남구도 연식을 보고 확인을 하면 되는 건지. 맞아요. 그러니까 연식과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네. 이 위치는요, 저희가 어느 정도 추려드린 거예요, 위치를.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이렇게 이제 좋은 위치를 추려드린 거고, 그 네네. 안에서 한계돌파님이 예산에 맞는 4억대 정도 네. 보고 무리하지 않는 거죠. 그 안에서 연식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선 너무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솔루션 해주셨던 것처럼 동부상권 이제 자동부터 해서 한번 확인을 꼭 해보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연을 같이 읽어보니까 예전에는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숨겼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나를 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를 느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좀 써주신 건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속 크다 보니까 우선 저한테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그리고 재밌게 이렇게 지낼 수 있게 일단 삶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 때 이제 같이 살아 계실 때 주말마다 이제 항상 저랑 동생이랑 같이 놀러를 매주 갔어요. 주말마다. 이제 그럴 때 같이 저희를 놀아주고 했던 그때 그 사랑이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은 정말 나한테 모든 사랑을 해주고 가셨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이제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없었던, 그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게 속상할 게 아니고 나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가셨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돌파님,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좀 감동적이었고 너무 좀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걸 느꼈고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는 돌파님한테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고 고마우신 존재죠. 그냥 존재 가치로도 되게 충분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뭘 해주고 뭐 그런 걸 맞아요. 떠나서 그냥 네.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고 시간을 보내는 이 존재 가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영상 편지 하나 좀 엄마, 어릴 때 말 안 듣는 우리 혼자서 키운다고 고생 너무 많았고, 앞으로는 아들이 잘 보좌할 테니까 더 재밌게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삶 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낳아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너무 대단하시다. 저도 아들을 키워요. 8살 아들이에요. 네네. 네, 근데 아까 한계돌파님이 어머님한테 쓴 영상 목소리 편지 듣고 네. 제가 만약에 한계돌파님 엄마라면은 네. 이렇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너가 내 아들로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고요. 이런 집 안 사줘도 되고 너 너무 고생하는 거 엄마가 알고 있고 네. 그냥 난 너가 행복하면 되고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요. 그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아마 마찬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 네, 너무 자랑스러운 아드님입니다. 앞으로도 꼭 응원 드릴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집 사시고 꼭 사연 보내주세요. 한 번 더 기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특하네요, 저분은. 네. 아, 정말 제 아들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네. 네, 한계돌파님이 꼭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사연을 만나면서 이렇게 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진짜 해결해야 되는 집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가지고 오늘도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저도 구해줘 월부에 사연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사연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연 접수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월브닷컴을 접속해 주시면은 이제 커뮤니티를 누르면 되겠죠. 재테크 Q&A 게시판에서 카테고리에서 구해줘 월브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여기 자물쇠 모양으로 다들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자물쇠 모양이 왜 자물쇠가 들어갔냐면 아무리 클릭해도 작성자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거 있으면은 편하게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내 사연은 너무 평범한데 이게 선정이 될까? 이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제 써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도전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전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진심으로 도울 수 있게 고민해서 솔루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